아빠는 단순한 듯 하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가까이 있어도 터무니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다. 딸에게 허물없이 대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엄마를 통해 전달하는 아빠. 자식들에게 관심받고 싶은 마음을 늘 애둘러 표현하는 아빠. 애정 표현을 이상한 방식으로 해서 오해를 사기도 하는 아빠. 그런 아빠를 볼 때면 때로 연민의 감정이 샘솟기도 한다. 때로는 무섭고 때로는 살짝 귀찮은 우리 아빠.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이지만 내 몸의 반이 아빠라는 남자의 피로 만들어졌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일이다. 아빠는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어느 날 아빠가 커다란 꾸러미를 안고 귀가했다. 꾸러미를 풀어보니 유리상자 안에 인형이 들어있었다. 어린 나는 마음껏 가지고 놀 수 있는 봉제 인형을 더 좋아했지만 아빠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일부러 과장해서 기뻐했다. 아빠는 그날 굉장히 기분이 좋은 듯 보였다. 우리 자매 중 먼저 결혼하는 사람이 인형을 갖고 가면 되겠다고 말했던 것 같다. 훗날 딸을 결혼시키는 당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젊은 시절의 아빠는 남몰래 감상에 젖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결혼한 여동생은 인형을 두고 갔고 언니인 나는 미혼이다. 인형은 지금도 고향집 장롱 위에 놓여 있다. 아주 오랫동안 고향집 한 구석에 놓여있던 오르간이 문득 떠오른다. 그건 어디로 갔을까? 버렸을까? 아님 다른 누군가에게 주었을까? 초등학교 2학년 무렵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서 엄마를 졸라 이웃에 있는 피아노 학원에 다닌 적이 있다. 그때 부모님이 오르간을 사주었는데 나는 학원에 적응하지 못하고 2달도 안 되어 그만두었다. 그래도 새 오르간이 집에 있는 것이 좋았던 나는 곧잘 오르간을 두드려댔다. 그때 유치원 때 배운 안녕이란 곡을 아주 좋아해서 나만의 방식으로 열심히 연습해 노래까지 부르며 연주하곤 했다. 그 노래 가사를 지금도 기억한다. 안녕, 안녕, 이제 오늘은 헤어져요. 안녕, 안녕. 하루는 회사에서 돌아온 아빠에게 오르간을 치며 이 노래를 불러줬다가 꾸지람만 들었다. 아빠는 너랑 안녕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둬라. 아빠는 그렇게 말하고 옆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당시 나는 8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였지만 아빠의 마음을 어렴풋이 헤아릴 수 있었다. 딸을 향한 투박하고 서투른 애정 표현이라는 것을 말이다. 고향집에 간 날, 마침 엄마가 집을 비워 스파게티라도 해먹을까 하고 재료를 준비했다. 같이 살 때만 해도 아빠는 주방 근처엔 얼씬도 하지 않았는데 정년 퇴직 후에는 라면과 우동 등 간편한 요리는 직접 해먹는다. 스파게티가 얼추 완성되고 아빠에게 권했더니 한 젓가락 맛을 보곤 무표정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맛이 없구나. 예전에 이런 일이 하도 많았던지라
나는 아주 오랫동안 아빠에게 음식을 만들어 주지 않았다. 생각해보니 아빠에게 음식을 만들어 준 것도 상당히 오랜만인 듯 했다. 괜스레 미안해져서 다른 소스로 만들었더니 이번엔 면발 갖고 트집을 잡았다. 즐기구나. 또 불평이야. 잠시 서운했지만 생각해보니 어른이 먹기엔 다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 전자레인지로 좀 더 익혀드리니 이번에는 아무 말 없이 접시를 싹 비웠다. 내가 10살쯤 될 때였나? 요리를 전혀 하지 않던 아빠가 벼랑간 요리를 하겠다며 팔을 걷어붙인 적이 있다. 그때 일요일 아침마다 TV에서 요리 프로그램이 방영됐는데 그걸 본 아빠가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의욕이 생긴 것이었다. 엄마는 아빠가 요리를 한답시고 이것저것 부려 먹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는 도망치듯 어디론가 가버렸고 별 수 없이 남은 나와 여동생이 아빠를 거들었다. 아빠는 무언가를 시작할 땐 잔뜩 들떠 있지만 조금이라도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낸다. 그래서 나도 여동생도 아빠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땀을 뻘뻘 흘리며 도왔다. 그날 아빠가 만들어준 요리는 우유에 감자를 삶은 양식 메뉴였는데 결국 우유를 홀라당 태워 냄비 바닥에 감자가 새까맣게 눌어붙고 말았다. 하지만 위쪽은 그나마 멀쩡해서 저녁엔 모두 이 요리를 먹었다. 나와 여동생은 보조를 하느라 피곤하고 엄마는 어질러진 부엌을 치우느라 고생했지만 아빠만큼은 흡족한 기분에 젖은 일요일 저녁이었다. 아빠는 자기 전에 꼭 책을 읽는 버릇이 있다. 그래서 침대맡에 항상 책이 몇 권씩 쌓여 있다. 주로 역사소설이나 추리소설류다. 연재소설을 좋아하는 아빠는 단편은 거의 읽지 않는다. 그런데 나는 아빠가 좋아하는 소설을 잘 알지 못한다. 아빠는 웬만해선 책을 소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헌책방에서 잔뜩 사오고 다 읽고 나면 모아뒀다가 책을 좋아하는 친척들에게 상자째로 선물한다. 그리고 정년퇴직 후 시간 여유가 많아지자 이젠 도서관에서만 책을 빌려 읽는다. 이따금 크게 감동받은 책이 있으면 우리들에게 추천도 한다. 하지만 어떤 부분이 좋은지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하는 일은 없다. 이 책 정말로 재밌었어 하고 간략한 감상만 얘기할 뿐이다. 그럼 우리는 그렇군요 하고 대답할 뿐 미주알 고주알 캐묻지 않는다. 때로 아빠를 보면 아빠에겐 아빠만의 세계가 있고 그런 부분에 깊이 개입해선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그러고 보니 몇 년 전 낡은 아파트를 두고 새 집으로 이사했던 날이 떠오른다. 엄마와 난 불필요한 물건은 최대한 버리는 데 중점을 두고 짐 정리를 했다. 집안에 산더미같이 쌓인 잡동사니를 없애기 위해서였는데 그럼에도 이사하는 날 가져간 종이 상자가 몇십 개는 되었다. 놀라운 사실은 그 가운데 아빠의 짐은 옷을 제외하고 달랑 한 상자뿐이었다는 것이다. 이런 아빠의 성격답게 방대한 독서 이력을 자랑하는 아빠의 방에는
책이 별로 없다. 지금 읽고 있는 책과 다음에 읽을 책, 딱 그 정도만 있다. 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깔끔한 성격인가. 이사하기 전날 밤 잔뜩 쌓인 짐 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상자 하나를 바라보며 나는 이런 삶의 방식도 참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아빠 바지 주머니에서 언제나 잔돈이 짠 하고 나오는 걸 좋아했다. 같이 나가서 캔 음료나 아이스크림을 먹을까 싶으면 언제나 짤랑대는 소리와 함께 주머니에서 잔돈이 나왔다. 나는 아빠의 그런 모습이 왠지 여유로워 보여 좋았다.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금방 사는 습관은 아마 아빠의 급한 성격에서 나온 거겠지만 이런 부분에 한해선 급한 성격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예전에 집 근처 시장 골목 입구에 여름이 되면 금붕어를 건지는 게임을 하는 가게가 있었다. 그곳은 늘 아이들로 북적거렸고 서로 자리를 차지하려고 이리 밀고 저리 밀며 놀곤 했다. 나와 여동생도 한 번씩 아빠와 함께 이곳에 와 놀았다. 금붕어를 건질 때 나는 마치 커다란 배에서 낚시를 하는 기분이었다. 아빠 졌어요 하고 말하면 아빠는 바지 주머니에서 곧바로 잔돈을 꺼냈다. 이럴 때 아빠는 돈을 쓰는데 전혀 인색하게 굴지 않았고 덕분에 우리는 긴 시간 동안 금붕어 잡기 놀이를 할 수 있었다. 아빠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점원에게 탁 건네는 모습은 아주 시원시원했는데 난 그 모습마저 참 좋았다. 반면 주섬주섬 지갑을 꺼내 마치 마지 못해 낸다는 듯 돈을 건네는 어른을 보면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은 성인이 된 후에도 남아있어 남자친구를 만날 때도 영향을 끼쳤다. 밤거리 노점상 앞에서 푼돈 정도는 선뜻 내주는 사람에게 아무래도 더 호감이 간달까? 어쩌면 어린 시절 잠시나마 아빠를 멋있게 바라본 기억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고향집에서 도쿄로 돌아가는 날, 아빠는 꼭 나를 역까지 바래다 주려고 한다. 혼자 버스 타고 가면 된다고 한사코 사양해도 반드시 따라 나선다. 아빠가 차로 바래다 주는 걸 내가 꺼리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이제 연세를 생각해 운전 횟수를 조금씩 줄여가기 바라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단순히 쑥스러워서다. 아빠의 옆 조수석에 앉으면 역까지 걸리는 10분 거리가 한없이 길게 느껴진다.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딱히 할 말도 없다. 그래서 무심코 돈 이야기를 꺼내거나 한다. 어느 날은 아빠가 부모님 두 분은 매달 연금이 나오니 사치 안 부리고 살면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나는 잠자코 들으며 사이사이 네 대답만 했다. 아빠는 아마도 내 수입을 알고 싶어 했던 것 같다. 아빠뿐 아니라 엄마도 원고료는 얼마 정도 받니?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은 적이 있으니까. 느닷없이 도쿄로 가겠다고 선언하고 떠난 딸이 원고료나 인세로만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니 수입에 관심 갖는 게 당연할 것이다. 이렇게 돈이나 조카 이야기 등을 들으며 어색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역에 도착하고 아빠는 어김없이 이렇게 인사한다. 그럼 또?
그러고는 오른손을 쓱 들고 장난스럽게 웃으면서 멀어져 간다. 아빠가 예전부터 곧잘 보이는 몸짓이다. 그럼 또는 아빠가 어른들을 만날 때 자주 쓰는 인사말이다. 아빠에게 그럼 또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내가 어른이 되었다는 사실에 마음 한편이 슬그머니 쓸쓸해진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또 봬요 하면서 아빠의 차를 배웅한다.